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식민지 근대화 떠드는 사람 치고 일본이 조선의 축복이었다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이건 막 헛소리고 실증주의가 이데올로기가 헛소리고 학문의 기본은 객관적 증거인데 이걸 이데올로기로 아니 객관적 증거를 무슨 하나 이데올로기가 참 철학 전공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이거는요, 이건 진중권 같은 무식한 자고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내부에서 깊이 얘기할 부분인데, 실제로 이거는요, 저희가 정한기 박사나 유석춘 교수나 수업 끝나면은 많이 얘기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영훈 대표가 지금 두 가지가 같이 걸려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럼 48년 건국에 대해서, 이승만 건국에 대해서의 가치를 더 많이 부여하느냐, 이승만 대통령은 조선 내부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건국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국을 활용해서 미국의 문물과 제도를 들고 와가지고 건국한 사람인데, 그러면은 조선 안에서 일제와 협력하면서 시스템을 만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윤치호와 이승만 둘 중에 누가 더 건국에 기여했냐, 이거 아주 복잡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과 기존 우파의 이승만 건국론이 부딪혀버려요. 이거는 지식과 수준이 되는 사람들끼리 서로 토론해야 되는 거지, 진중권이는 낄 능력도 안 되고, 이거는 뭔지도 모르는 내용이고. 자, 소수 극단적 분파를 제외하고는 오늘날 민족적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거나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국가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없는 게 아니고, 이건 문재인이나 노무현이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노무현하고 문재인이하고. 노무현이가 뭐라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늘 정의가 패배하는 국가였다고. 대통령들이 자꾸 이렇게 떠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문재인이, 노무현이. 자,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생각한다면은, 자, 진중권이 얘기해요. 이거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이승만의 단독 국가 수립이 어쩔 수 없다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정하니까 너희 이제 그만 떠들어 그러는데, 그게 맞다면은 지금 왜 남산에 왜 김구공원이 크게 있고, 김구가 그냥, 동상이 크게 서 있고, 이승만 동상은 왜 자총에 숨어져 있고, 왜 10만원짜리 관에서는 김구가 압도적으로 1위 나오고, 이게 맞다면은 김구는 뭐냐고요. 지금 왜 김구가 이승만보다 더 떠 있어요, 이게 맞다면은. 대한민국 국민들 다수가 김구식으로 김일성과 협조해서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김구가 뜨고 있는 거지. 이것도 객관적인 팩트를 조작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은 친일파들이 해방 이후 반공주의자로 변신하여 이 나라의 역사를 굴절시킨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내각을 꾸릴 때 친일파 다 빼버리고 모조리 독립운동가만 집어넣었죠. 그 문제 때문에. 근데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될까라는 반론도 가능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을 한 거죠. 당시의 반일 정서를. 그래서 과거에 친일했던 이들이 적어도 그 사실을 고백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믿는다. 대부분 반성하지 않았나요? 대부분 반성 다 했죠. 뭐 심지어 춘원 이광수 같은 경우도 다 반성했는데. 근데 그 개인적으로 반성한 거와 이광수나 윤추 같은 사람들이 어쨌든 일제시대 때 뭐 하나라도 틈을 잡아서 국가를 발전시키고 노력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평가하는 것도 다른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반성하는 것과는. 자, 이 건국절 얘기하는 건데, 아까 말한 대로 이 건국이 지금 이승만 건국론이냐, 사실은 식민지 건국론이냐, 이게 제가 볼 땐 충돌해요. 근데 이영훈 교수가 그 두 개를 같이 들고 왔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 밑에 후학들이 좀 치열하게 논쟁할 부분이 있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1919년도 이제 이거를 건국으로 얘기했다는 거, 이건 하나만 한 얘기고, 사실은 저는 이 48년 건국절 제정을 제가 원래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아니 반대한다는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48년이 건국이냐 19년이 건국이 싸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거 둘 가지고 전혀 싸울 필요가 없어요. 19년의 3.1운동의 독립선언문이 한마디로 건국선언문이에요. 미국의 독립선언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뭐 하는 날이냐면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 건국을 만탄 날이 아니고 독립선언문을 읽은 날이에요. 미국이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그럼 그와 똑같은 건 뭐냐? 한국의 1919년 3.1절이에요. 독립 건국을 선언한 날이에요. 이 날이. 그러니까 이 날이 미국의 독립기념일과 똑같아요. 그럼 이건 뭐냐? 무려 28년, 29년 뒤에 독립선언, 건국선언한 지 28년 뒤에 건국이 된 날이 이게 4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미국은 독립선언하고 영국이랑 전쟁 이겨서 바로 독립이 됐는데 건국이. 한국은 무려 29년 차가 나버리니까. 근데 어쨌든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자, 대한민국 건국 언제 됐어? 19년에 독립선언을 하고 48년에 건국했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지. 19년이 맞냐 48년 맞냐 논쟁을 왜 하냐는 게 원래 제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48년을 건국일로 하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은 굳이 그렇게 이걸 건국일라고 막 할 필요는 없다. 굳이. 우리가 역사적 맥락을 알고만 있으면 되지. 뭐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히려 이 19년 건국설을 절대 부정하는 게 김정은이. 김정은이죠. 이때는 김일성이가 한 게 없는데 이게 건국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한은. 그래서 문재인이가 이 1919년 이거 건국절 그 가차려다가 김정은이한테 조인트 맞았잖아요. 뭐 하는 짓이냐. 우리 왕조는 이거 안 섬기는데. 그래서 이게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좀 이건데, 오히려. 그럼 48년 건국일을 자꾸 삼으려는 이유는 뭐냐. 이거는 진중권이의 또 완벽한 곡화가 됩니다. 48년을 건국일로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딴 게 아니라 이승만의 건국 자체를 부정해버리니까 대한민국의 건국을 자꾸 부정하니까 그럼 대한민국은 어떤 상태냐? 아직도 건국이 되지 않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과 그 공화국이 설립돼서 남한을 다 먹어 치우는 날이 건국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됐는데 웬 건국이냐 이렇게 나오니까 친문 좌익들이 거기에 반발해서 나온 게 건국일이지 이거는 친일 쪽과는 관계가 없어요. 48년 건국일은 북한과의 문제야. 이건 무조건 북한의 정통성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이거는 일본과 관계가 없는데 이거를 48년 건국을 했다는 내용을 결국 한일합방이 합법적이었다 말하는 야 이게 어떻게 논리가 이렇게 됩니까? 48년을 건국했다고 얘기하는 게 한일합방이 합법적이었다 말하는 정말 무서운 자 이거 막 그냥 이제 이런 자들이 만약에 검사하잖아요. 태블릿 같은 거 그냥 조작하는 자들 이런 게 이게 어떻게 논리가 성립이 돼? 자꾸 김일성이가 정통성 있다 그러니까 48년 우리가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랑 1910년도 한일합방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 이게? 대한민국이 없었다면 친일은 매국이 아니겠. 그러니까 이게 무식하다는 게 그러면은 1905년도 의사조약 때 그때 뭐였어요? 그때 진중권이 한번 그러니까 진중권이 나하고 실방토론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끝장나는 건데 대한민국이 없었다면 친일이 매국이 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이때는 그러면 무슨 나라였어요? 이게 대한제국이었잖아요. 1905년도에 1910년도에 한일합방 될 때가 대한제국이었잖아요. 나라가 있었잖아요. 대한제국 고종황제 매국이 되지. 대한민국은 그 뒤에 나온 나라고 매국이 되지 매국이 왜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떠도 뭔지도 모르고 나라가 있어야 나라가 있었다니까. 대한제국 팔아먹었지. 누가? 고종이 팔아먹었지. 자기 안위를 위해서. 일본이 조선의 근대화를 도왔다는 아무도 도왔다는 얘기 안 합니다. 일본을 위해서 한 거고 우리 선조들은 우리 선조 위해서 한 거지 아무도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를 도왔다는 얘기 안 해요. 자 이런 헛소리들을 쫙 늘어놓고 미친 소리를 합니다. 이제 완전히 미친 소리를 해요. 국가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아버지를 모실 필요 없다. 양아버지 누구? 이승만 얘기하는 거야? 이승만은 왜 양아버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만든 것은 국부라 불리는 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도 국부가 있어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있죠.
저기 대만의 장개석이 있죠. 저 중국의 모태똥 있죠. 아니 어느 나라든 국부가 있어요. 공화국은. 근데 왜 한국만 있으면 안 돼? 그럼 양아버지라 그래 한국만.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제 일제와 맞서 싸운 것은 이 땅의 백성들이었고 이제 미친 소리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제 36년간 이 땅의 백성들이 싸웠다고? 일제하고 맞서서? 누가 싸웠어요? 정말 이 소수의 독립군 얘기하나 본데 그러면은 소수의 독립군도 엘리트죠. 아니 일단은 일제와 맞서 싸워야 된다는 의식이 있는 것 자체가 그게 근대화 의식이에요. 그게 나머지는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농사 짓고 그냥 일본 땅에다 농사 짓든 한국 땅에 농사 짓든 먹고 살면 되는 거지. 나머지 거의 대다수의 진중권이가 얘기하는 이 땅의 백성들은 일제와 맞서 싸운 독립군은 그래도 해외 물 좀 먹고 지금 해외에서 사례가 무슨 뭐 윌슨의 무슨 뭐 민족 자결주의 이런 거 좀 아는 사람들이 싸운 거지.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이 땅의 그냥 민초들이 아니에요. 독립군들은. 이제 와서 이제 이 땅에 이것도 민중사관 돼버리는 거 이렇게 되면 민중사관 이렇게 되면 실제로 근데 민중사관은 꼭 영웅주의로 빠지죠. 이 땅의 백성들이 싸웠지만 그 영웅이 또 김일성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게 지금 보수주의 역사관이에요 이게? 일제와 맞서 싸웠던 것 자체가 진실도 아니지만은 이 관점이 보수가 하라고 보수가 이거 보고 북한의 침략에 맞서 싸운 것도 이 땅의 민초들이었다. 이건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수도 있겠죠. 이거는 대한민국 공화국의 국민들과 근데 왜 국민이라는 말을 안 써? 북한의 침략에 맞서 싸운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인데 또 왜 갑자기 또 민초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민중주의적 사관을 가져와요. 자기 보수라면서. 고된 노동과 아픈 희생으로 산업화를 이룩한 것은 있다. 아 이건 명백한 민중사관이잖아. 이게 어떻게 보수적 사관이냐고. 지금 민중사관 짝짝 떠들고 있는데 가급적 역사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주도한 사람들 위주로 서산을 하는 게 그거 이제 보수주의 역사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해서 튀어나온 게 무슨 소리냐. 역사는 밑바닥 민중과 노동자가 하는 거다. 민중사관 마르크스 사관 아닙니까 그게. 아니 명백한 민중 좌익사관을 갖다 들고 오면서 이걸 갖고 보수가 써먹으래 이걸. 군부독재에 대항해 민주주의를 쟁취한 건 역시 이 땅의 시민. 그러면 왜 대통령을 문재인이 가 해? 노무현이가 하고? 이 땅의 시민들이었으면 시민들이 다 대통령 돼야지. 왜 민주주의 투쟁한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닌데 예를 들면 진중권이가 했다며 왜 본인 대통령 못하고 노무현이 문재인이 김영삼 김대중만 대통령 하냐고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인정하는 게 보수 역사관이고 그걸 깡그리 부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김일성 만세 부르는 게 민중사관인데 지금 진중권은 오리지널 민중사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문재인이 민주화 운동에 큰 역할을 했다라는 그걸 갖고 지금 대통령 해먹은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럼 그건 어떻게 해석할 건데.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약 역사 쓴다 그러면은 역사를 쓸 게 뭐 있어? 다 민중이 했다 그러면 되는 거지. 역사를 분석할 게 뭐 있어? 모든 건 민중이 한 건데. 누가 어떤 결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역사가 만들어졌는지 이걸 써야지만 역사가 되는 건데 이렇게 써버리면 누구나 다 쓰는 거죠 이거. 이걸 지금 보수라고 지금 받아들이라는 거야 이거를. 아니 동아일보가 지금까지 역사 이렇게 했습니까? 동아일보가 이런 식으로 역사 썼어요? 완전히 보수를 그냥 문맹화 시키려고 문맹화. 이걸 글이라고 갖다 하시러? 이런 거, 아니 요즘은 또 이런 거 안 하대. 그거 열심히 하더니 동성해가지고 열심히 잘 싸우더니 이제 보수 만화단다부터 이런 얘기 잘 안 하대요. 이런 거나 해, 이런 거나. 원래 이게 PC나 이 신자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동성애 비판하면은 차별금지법 제정해서 처벌해야. 이런 거 원래 하던 걸 안 하고 갑자기 자기가 보수인장 위장해가지고 떠들고 있어요. 이제 이런 거 얘기 안 하겠죠 이제. 이런 건 딱 걸리니까. 이 진중권이의 이 보수 침투와 이 칼질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의 마지막 남은 진실의 DNA까지 끝장을 내려고 지금 들어온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진실은 한 명만 알고 있어도 그 한 명의 입을 통해서 순식간에 수백만 명이 알려지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끝장내보겠다 했는데 글쎄요, 아마 탄핵무효로 확 밀면은 저랑 한번 부딪힐 일이 있지 않을까? 진중권이가 도망가지만 않으면은. 근데 뭐 조중동도 뻔히 알아가죠. 저하고 붙으면은 그냥 끝난다는 거를. 그냥 집에 가야죠. 뭐 그냥 집으로 가야죠.